국내 1등 텍스 리펀드 회사,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에서 M&A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시 안에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은 이 고수익 M&A 딜의 진짜 속내, 그 속살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늘 그렇듯이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시라, 파시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날카롭고 소중한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덕분에 저희 분석도 한층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업계에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1등 기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달 역대 최고 실적을 그냥 막 갈아치우고 있어요.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아주 심각한 지배구조, 그러니까 거버넌스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M&A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딜이 왜 두 얼굴인지 그 실체를 보고요. 그 다음엔 회사의 펀더멘털, 즉 꽃밭을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이내 먹구름이 끼죠. 바로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 거래가 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기회와 함정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M&A 딜의 실체입니다. 작년 12월 22일이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아주 중요한 M&A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딜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뭐냐면요. 바로 가격의 이중성이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같은 회사 주식을 파는데 가격표가 두 개가 붙은 겁니다. 기존 대주주가 파는 주식, 이건 시장가보다 훨씬 비싸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고요. 반면에 회사가 인수자한테 새로 찍어주는 주식, 이건 또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할인을 팍팍 해서 넘겨주는 거죠. 아니, 같은 회사 주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하늘고 땅 차이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 회사를 사려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사업 자체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가 꽃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와, 이 성장세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월별 매출액인데 그래프가 그냥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밀려 들어오고 또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10월에 115억, 11월엔 드디어 130억을 넘어서면서 또 신기록을 썼고요. 12월엔 140억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건 뭐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시장에 나온 분석 리포트를 봐도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M&A 같은 시끄러운 소음이랑은 상관없이 이 회사 펀더멘털은 정말 단단하다.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은 계속될 거다. 한마디로 M&A 이슈는 둘째치고 일단 돈 버는 능력 그 자체는 지금 역대급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화창한 꽃밭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볼 시간입니다. 서서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나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회사를 사들이는 새로운 주인,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배구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글로벌 텍스프리를 인수하는 회사는 MDS 테크고요. 이 회사의 엄마 회사는 플레이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로 쭉 올라가 보면 한 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재욱 씨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분을 소위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키맨리스크가 먹구름의 핵심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과거 M&A 사례들을 보면요. 비덴트나 버키 스튜디오처럼 시장에서 논란이 많았던 딜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이걸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과거에 얽혔던 회사들 중에는 횡령이나 거래 정지 같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우려되는 패턴은 이거예요. 멀쩡한 회사를 인수한 뒤에 그 회사를 본업 성장보다는 또 다른 M&A를 위한 자금 창고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펀더멘털은 좋은데 인수자는 좀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거래의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 M&A는 대체 누구를 위한 거지?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개의 가격, 정말 말이 안 되죠. 보세요. 기존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파는 가격은 주당 8,650원. 이건 시장가의 60%나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입니다. 돈은 당연히 파는 대주주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그런데 회사가 인수자한테 새로 발행해주는 주식 가격은 얼마죠? 4,546원입니다. 오히려 시장가보다 16%나 싸게 넘겨줘요. 이 돈은 회사로 들어오고요. 아니, 대주주는 90% 가까이 더 비싸게 팔고 나가는데 남아있는 주주들은 더 싸게 발행된 주식 때문에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너무 명확한 게임이에요. 최대 주주는 어땠죠? 60% 프리미엄 받고 주식 팔고 남은 주식마저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풋옵션까지 챙겨서 막대한 이익을 갖고 떠납니다. 엑시트 성공이죠. 그럼 기존 주주들은요? 6.4%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우리 회사 돈이 대주주의 비싼 M&A를 도와주는 데 쓰이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주인이 가져올 리스크까지 다 떠안아야 하고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어떻게 보면 좀 쐐기를 박는 조항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풋옵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판 대주주가 자기가 아직 갖고 있는 나머지 주식까지도 나중에 무조건 8,650원에 사가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앞으로 이 회사 주가 8,650원 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난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놔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강력한 경고 신호죠. 자, 상황이 딱 정리되죠? 한쪽에는 역대급 실적이라는 눈부신 꽃밭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논란의 새 주인이라는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이런 양날의 검 같은 주식,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최상의 시나리오, 불 케이스죠. 확률은 한 20% 정도로 보는데요. 관광붐이 계속되고 우려했던 자산 유출 같은 게 전혀 없다면 주가는 8,000원 이상으로 훨훨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도 확률이 30%나 됩니다. 만약 터널링 같은 나쁜 징후가 보이거나 M&A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주가는 4,000원대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확률 높은 50%의 기본 시나리오는 M&A가 잘 마무리되고 실적이 예상대로 나올 경우 5,5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이 터널링 감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회사 공시를 보실 때 타법인 주식 취득, 관계사의 돈 빌려주기,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관계사 자산을 비싸게 사오기 같은 키워드가 등장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 빨간불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징후가 보이면 즉시 탈출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황금알을 넣는 거위, 즉 엄청난 펀더멘탈을 가진 회사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이들이 과연 이 거위를 잘 키워서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거위의 배를 갈라버릴 것인가,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눈부신 꽃밭의 힘이 거센 폭풍우를 결국 이겨낼까요? 아니면 이 거버넌스라는 먹구름이 결국 모두의 파티에 찬물을 끼얹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 이 복잡한 M&A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